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은 아침 주스 한 잔, 혹은 빈속에 입이 텁텁해서 들이켠 시원한 얼음물, 그것도 아니면 기운을 차리려고 먹은 달콤한 과일이나 빵 한 조각. 만약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6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 어떤 건강 정보보다 이 내용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간은 80% 이상이 파괴되어 제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통증 신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으니까 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 간세포는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거나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나 밤새 8시간 이상 비워져 있던 공복 상태의 간은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간에 무엇을 먼저 집어넣느냐,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30년 건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는 내과 의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원장님 가족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시키지 않을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던 상식들이 사실은 공복 상태의 간에게는 독극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명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해독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아침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공장은 하루 종일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처리하지 못한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여러분을 만성 피로와 질병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글과 최신 의학 저널 그리고 현직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아침 공복의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행동 3가지와 반대로 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기적의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드시던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왜 여러분의 간 수치를 높이고 지방간을 만드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을 살리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쁜 습관으로 간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아침 5분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의사들이 아침 공복에 자기 가족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는다는 최악의 행동,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복에 마시는 단 음료와 얼음물입니다. 아니, 아침에 비타민 보충하려고 주스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독이 된다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 먹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심지어 집에서 정성껏 갈아 만든 과일 주스까지도 공복에는 간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은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를 처리하는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태입니다. 생과일을 그대로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 형태로 마시게 되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과당만 남게 됩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장에 이 액체 상태에 과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라는 브레이크가 없으니 과당이 폭풍처럼 간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간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처리하지 못한 간은 남은 에너지를 즉시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간이 하얗게 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간을 기름덩어리로 만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주스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아침 공복 얼음물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입안이 텁텁하다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행동은 잠자고 있던 간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특히 해독을 담당하는 간은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 체온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에 가까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놀란 위장과 간 주변의 혈관들이 순식간에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되고 간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의 대사 효소 활성도가 뚝 떨어지게 되죠. 쉽게 말해 기계를 가동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어 엔진을 얼려버리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의 해독 능력이 마비되어 아침 식사로 들어오는 영양소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구글 건강 데이터와 여러 임상 논문을 분석해 보면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소화 불량은 물론 간 수치가 불안정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공복의 주스와 얼음물은 건강식이 아니라 내 간을 망가뜨리는 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만을 고집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행동보다 더 무섭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명 중 8명은 매일 반복하고 계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먹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아침에 밥이나 빵을 먹지 그럼 뭘 먹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60대 이후의 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다고 가볍게 드시는 식빵 한 조각, 쫄깃한 백설기 한 점, 혹은 하얀 쌀밥에 물 말아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기름 덩어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새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정제된 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 흰 쌀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고생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은 혈관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간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 이 포도당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갈 곳 잃은 포도당들은 간세포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안 마시는 여성분들에게 유독 지방간이 많은 진짜 이유입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드신 그 하얀 가루들입니다. 의사들이 아침에 떡이나 빵을 절대로 먼저 입에 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공복에 먹는 잘못된 약과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 등 챙겨 드시는 약이 많아지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릴까봐 빈속에 약부터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간에게 사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 결국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입니다. 전날 과음을 하셨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고 아침 빈속에 이 약을 드시면 간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공복에는 간 내에 독소를 중화시키는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바닥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약이 들어오면 간세포가 직접적으로 파괴되며 심한 경우 독성 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는 고함량 비타민이나 각종 추출물들을 공복에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비어있는 간 공장에 갑자기 수만 톤의 원료를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간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먹지 뭐라는 생각이 내일의 간경화, 간암을 만듭니다. 의사들이 제발 아침 식사 후에 약을 드세요. 아침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여러분의 간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최악의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스도 안 된다. 빵도 안 된다. 찬물도 안 된다면 도대체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의사들이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실천하는 지치고 딱딱해진 여러분의 간을 다시 팔딱팔딱 뛰게 만들 기적의 아침 루틴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돈 한 푼 안 들고 간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앞서 찬물이 간의 엔진을 얼려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체온보다 살짝 높은 30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은 밤새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는 마중물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간 주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이때 간은 쌓여있던 독소를 배출할 준비를 마칩니다.
특히 이 미온수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어 아침에 혈전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시면 간의 해독 효소 활성화에 더욱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침 최고의 음식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입니다. 간세포가 재생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공복 상태에서 가장 부담 없이 흡수되는 단백질이 바로 계란입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간에 쌓인 지방을 녹여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빵이나 떡 대신 삶은 계란 12알을 천천히 씹어 드셔 보세요. 혈당은 안정시키면서 간에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간을 위한 최고의 성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짝 데친 브로콜리나 양배추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효소를 자극해 간 기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아침에는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간의 담즙 분비를 도와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몇 알을 곁들이신다면 여러분의 간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보약 한 첩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무심코 했던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고 오늘 배운 따뜻한 물 한 잔과 계란 한 알을 선택하는 그 사소한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관리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 중에서도 간은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간은 반드시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아침마다 떡이나 빵을 드시는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슬기로운 건강생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새로운 영양 성분을 섭취하시거나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